여러분들 혹시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땅을 치고 후회해 본 경험들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루이지 애나주. 이 미국 여성은 중국인의 말에 속아 지옥과도 같은 경험을 하고 난 뒤에야 뒤늦게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과연 이 여성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크리스티나 올리버입니다. 저는 미국의 광활한 남부지역 루이지애나주 출신이에요. 루이지애나주는 아름다운 저의 고향임이 분명했지만 저는 언제나 이곳을 떠나 세련된 도시에서 살고 싶었답니다. 왜냐하면 루이지애나주는 주요 산업이 농업과 어업인 시골이니까요. 사정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저 미국인이고 미국에 산다고 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가 아닌 이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고 특히나 미국의 할렘가는 흉악한 범죄가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는 등 그렇게 살기가 좋지 않답니다. 또 미국의 남부에 사는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제약이 많아요. 아니, 제약이 많은 게 아니라 아예 선택지가 없다고 봐야 할 정도죠.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꿈을 꾸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엄청 거창한 것은 아니고 어쩌다가 TV에서 재미있는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국의 모습이 너무나 세련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동경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아니 설령 한국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아시아에 가서 일할 수 있기를 원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아시아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군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영어 말고 다른 나라 말을 할 줄 몰랐고 미국에서 썩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조금 더 알아보니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저 같은 미국인들을 영어 강사로 원하는 학원들이 꽤나 많이 보였어요. 나라마다 제시하는 조건들이 다양했기에 저는 어떤 나라로 갈지 고민이 되었죠. 물론 한국이 최우선 순위이기는 했지만 의뢰 아시아라고 하면 중국이나 일본을 1순위로 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답니다. 결국 저는 인터넷으로 중국과 일본에 대해 검색하며 조금 더 정보를 모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제가 처음 소망했던 대로 그냥 한국에 갔다면 좋았을 텐데 괜히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바람에 제 인생이 꼬여버리게 되거든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이 순간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인터넷에 일본에 대해 검색해 보았는데 모두들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일본은 분명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인 것은 맞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고 아날로그적이며 재미가 없다 였어요. 제가 루이지애나주를 떠나려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재미가 없어서였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은 바로 탈락하게 되었죠. 다음으로 저는 중국에 대해 검색해 봤는데 그 순간 저는 중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답니다. 중국인들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중국에 대해 칭찬하는 글도 엄청 많더군요. 이상할 정도로 중국을 욕하는 글은 보이지 않았어요. 꼭 누군가 중국에 대한 나쁜 정보는 지우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어야 하는데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도시 사진들도 높이 솟아오른 건물들과 넓은 도로들이 꽤나 매력적이게 보였어요. 순간 저는 중국에 가서 일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건 바로 제가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이런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누가 조금이라도 신기한 것을 하면 바로 소문이 나버리거든요. 물론 제가 아시아로 일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온 동네에 바로 소문이 나버렸죠. 이어서 동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참견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근처에서 마트를 하는 중국인을 안다며 이왕 아시아에 갈 거라면 그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가서 한번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에 솔깃해졌고 며칠 뒤 그 중국인을 만나러 갔죠. 메이링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중국인은 미국에 정착한 중국 이민 2세로 다행히 영어에 능숙한 여자였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녀에게 중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메이링은 중국은 일하기 너무 좋은 나라라며 제가 중국에 가는 것에 적극 찬성해 주었어요. 제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먼저 중국은 아시아에서 제일 크고 좋은 나라이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중국은 대국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마음이 넓으며 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 문화도 훨씬 뛰어나다고 했죠.
메이링 자신도 10대 때 미국에 건너왔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훨씬 더 좋아졌을 거라며 얼른 중국에 가라고 제 등을 떠밀 정도였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제가 선망하던 한국은 어떠냐고 물었죠. 그러자 여태까지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중국을 칭찬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그녀는 대번에 안색을 바꾸었어요. 그러더니 한국은 소국이고 중국에 비하면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후진국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들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드라마에서 본 한국은 굉장히 발전한 나라처럼 보였다고 했죠. 그러자 메이링은 그건 한국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짜로 만든 거라면서 실제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나라라며 절대로 한국에 가지 말라고 절 뜯어말리는 게 아니겠어요? 만약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다면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거라면서 말이죠. 저는 한국이 그렇게나 수준 떨어지는 나라였는지 몰랐다고 메이링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한국 드라마에 속아서 한국에 갈 뻔했다고 말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메이링은 괜찮다며 대국인 중국인들은 원래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며 저에게 상냥한 미소를 보여주었어요.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꿈과 희망에 부풀었죠. 이대로 저에게는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거든요. 메이링이 말했던 것처럼 마음 넓은 사람들과 뛰어난 문화를 누리며 기쁜 하루하루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중국의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중국의 공항은 경악 그 자체였어요. 우선 이상하게 코를 찌르는 냄새가 문제였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제 코를 마비시켜 버렸는데요. 그건 정말이지 생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어요. 아니, 이 생선 썩는 냄새 같은 건 대체 어디서 나는 거지? 멀쩡하게 생긴 공항에서 무슨 이런 냄새가 나?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보았지만 어딜 보아도 쓰레기 더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하잖아요? 공항인데 쓰레기 더미가 있을 리가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은 중국에 처음 가는 사람들이 맡게 된다는 그 냄새는 중국 특유의 찌든 냄새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손으로 코를 막으며 제가 일하게 될 중국의 영어 학원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택시를 탈 수도 있었지만 저는 여행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살러 온 것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건 저의 큰 실수였어요.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공항을 벗어나 지하로 내려갈수록 끔찍한 냄새가 더 심해졌음은 물론 사람들의 분위기도 어쩐지 이상해졌거든요. 그나마 공항 안에서는 위험함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지하철 역사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다들 저를 힐끔거리며 쳐다보는데 그 눈빛은 분명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경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메이링은 중국인들은 대륙의 기지를 타고 나서 선하고 마음이 넓다고 했는데 대체 저들은 뭐지? 저는 그때라도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지만 그러질 못했어요. 잠시 후 제가 타야 할 지하철이 도착했고 저는 드센 중국인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지하철에 탑승했답니다. 그들은 경우 없게도 제게 중국말로 뭐라 시끄럽게 소리치며 저를 밀쳐댔는데 이런 경험은 생전 처음이라 저는 딱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니, 대체 이 나라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매너도 없는 건가? 게다가 어떻게 사람을 밀어놓고 사과 한마디를 안 할 수 있지? 그때 알게 되었죠. 중국에서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바보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의 험난한 중국 생활이 시작되었답니다. 고생 끝에 저는 제가 일하게 될 영어 학원에 도착했고 그나마 안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학원에 오기 전 원장님과 미국에서 화상으로 면접을 보았는데 원장님이 아주 좋은 사람 같았거든요. 제가 여기에 입사하면 오피스텔도 제공해주고 학원에서 점심도 제공해준다고 했습니다. 너무 환상적인 조건이잖아요. 저는 기대에 부풀어서 앞으로 내 삶의 터전이 될 곳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곳은 제 예상과 너무나 다른 환상적으로 이상한 곳이었답니다. 먼저 중국 원장님이 제공해주겠다고 한 오피스텔은 말이 좋아 오피스텔이지 다 쓰러져가는 중국의 건물에 있는 작고 허름한 방이었어요. 이곳은 절대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그런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죠. 문을 열자마자 나는 쾌쾌한 악취부터 시작해서 대체 왜 저런 색이 된지 모르겠는 누렇다 못해 검은색에 가까운 벽지와 벼룩이 살 것이 분명해 보이는 더러운 침구까지. 이곳은 제가 상상하던 세련된 첨단 도시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제가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로 다른 방은 없는지, 정말 이게 최선인지 묻자 원장님은 바로 정색을 하며 더 좋은 방에서 살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고 제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아서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답니다.
미국에서 화상으로 면접을 볼 때는 간이고 쓸 개고 다 내줄 것처럼 그렇게나 상냥하게 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중국까지 왔으니 제가 다 잡은 물고기였다. 이거였겠죠. 하지만 원장의 판단이 맞았죠. 이렇게 먼 중국까지 이미 와버렸는데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면 제 꼴이 뭐가 되나요? 전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눈물겨운 중국 체류기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더러운 숙소뿐만이 아니었어요. 중국인 원장이 제게 제공해주겠다던 점심 역시 엉망진창이었죠. 인터넷에서 본 중국 음식들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화려하기 그지 없어 보였는데 실상은 굉장히 달랐어요. 우선 향신료 냄새가 너무 강해서 미국인이 제가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음식의 재료도 제게는 너무 생소한 것들이 많았어요. 이상해 보이는 재료가 많이 보여서 중국인 동료들에게 아무리 봐도 이거 곤충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이게 무엇으로 만든 음식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우물쭈물하며 그 재료의 정체를 제게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어떤 꼬치 음식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그 음식을 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물로 씻어 보았더니 세상에 그 음식의 정체는 벌레인 적도 있었어요. 결국 저는 그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 끔찍한 벌레의 환상에 시달려야 했죠. 그날 이후 저는 중국 학원에서 제공하는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또 제게 뭘 줄지 알고 그 음식을 먹겠나요? 결국 저는 하루하루 말라갔죠. 더욱이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중국 특유의 남을 깎아내리는 문화였는데 중국인 동료들은 틈만 나면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뒷담화를 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과도 같았죠. 그리고 그들의 뒷담화 대상 중에는 한국도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저는 무심코 중국인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저는 중국과 한국 중 어느 나라를 갈지 고민하다가 중국에 오게 된 거예요. 제 말을 들은 중국인들은 만약 제가 한국에 갔다면 엄청난 후회를 했을 거라면서 중국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과 같은 훌륭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배울 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덜 떨어진 나라이기 때문이라면서요.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겪은 중국은 절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에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너희 중국인들은 어떤 점에서 한국을 덜 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자 중국인 동료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선 한국은 중국과 비교했을 때 땅의 크기부터 다르고 옛날에는 중국이 한국을 지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더 우월한 것이라고요. 네, 그들의 주장에는 아무런 논리도 근거도 없는 그냥 억지 험담일 뿐이었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건 한국인들에 대한 열등감일지도 모르겠네요. 저 같은 외국인한테 거짓말까지 해야 할 정도로 한국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나라를 포장하는 중국인들의 성격은 정말이지 사람을 질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국인들에게 시달리며 시름시름 앓던 어느 날 제게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날 저는 평소와 같이 중국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뒤 강사들의 휴게실로 돌아왔는데 휴대폰에 엄청나게 많은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확인해보니 미국 집에서 제게 수도 없이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고 그 이유는 할머니의 부고를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충격을 받은 저는 당장 중국인 원장실로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일주일 정도 휴가를 신청했죠. 그런데 중국인 원장은 단칼에 제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크리스티나 선생님이 일주일씩이나 휴가를 쓰면 수업은 누가 하죠? 돌아가신 할머니께는 전화로 인사를 전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중국인 원장이 꼭 악마처럼 보였어요.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돌아가신 분께 전화로 인사를 전하라니요? 게다가 가족이 세상을 떠나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는 회사가 대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너무 부당하다고 울면서 중국인 원장에게 따졌어요. 그러자 중국인 원장은 싸늘한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협박을 하더군요. 크리스티나 선생님, 자꾸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공안을 부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중국의 오만 정이 다 떨어져 버렸고 단 한순간도 이 끔찍한 나라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당장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저는 끔찍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죠. 밤마다 중국인들이 저를 비웃는 악몽을 꾸며 알 수 없는 패배감을 느꼈죠. 그날 이후 저는 어떻게 하면 이 패배감을 떨쳐낼 수 있을까? 대체 어떻게 하면 통쾌하게 중국인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인들이 한국에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죠. 고민은 길지 않았어요. 그 길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또 다시 중국에서와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긴장되지 않았냐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은 중국과 다를 거라는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죠. 그리고 그 희망은 현실이 되었답니다. 한국에 발을 딛자마자 저는 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인지 아세요? 바로 냄새. 중국에서 맡았던 코를 찌르는 악취가 한국에서는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방금 막 샤워를 하고 나온 듯한 향긋한 바디워시 냄새가 났죠. 저는 뽀송뽀송하고 매끈한 한국인들의 피부를 보며 시작부터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인들이 들으면 경악할 이야기겠지만 중국인들은 정말 씻지를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머리에 비듬이 보이는 것은 기본이고 손톱도 잘 자르지를 않아서 그 긴 손톱으로 기름진 머리를 벅벅 긁어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청결한 한국인들을 보니 이곳은 제게 천국과도 같이 느껴졌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냄새와 청결함 그까짓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한국인들은 늘 깨끗한 환경에 살아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한국인들은 정말이지 청결한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해요. 물론 저도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답니다. 향기로운 한국 공항을 빠져나온 뒤 저는 앞으로 제가 일하게 될 한국의 영어 유치원으로 향했답니다. 역시나 저는 지하철로 이동을 했는데 시작부터 중국과 비교가 되더군요. 한국의 지하철은 노선표가 깔끔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인 저도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면 되는지 알기 쉬웠고 무엇보다 영어 표기도 잘 되어 있어서 이곳이 정말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중국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매너가 정말 좋았는데 일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중요하게 여기더군요. 한국인들은 서로 몸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보였고 한 줄로 서서 기다리고 조용히 이동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이런 매너는 세계 1등 국가라는 우리 미국인들도 갖추지 못한 것이거든요. 저는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세련된 매너에 정말 깜짝 놀라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답니다. 이어서 한국의 기업 문화도 저를 놀라게 했죠. 한국의 영어 유치원 역시 제게 오피스텔과 점심을 제공해 주기로 했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중국 학원의 경험이 제 기대치를 낮췄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의 원장님이 오피스텔 구경을 시켜준다고 했을 때 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제가 지내게 될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저는 기절할 만큼 놀라게 되었죠. 한국의 오피스텔은 제가 중국에서 지냈던 오피스텔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세련된 곳이었어요. 아니, 비교를 하는 것이 미안할 정도였죠. 오피스텔 건물의 외관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은 물론 내부의 차이 역시 현격하게 달랐습니다. 우선 깨끗했어요. 벽지는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고 오염된 곳이 없었고 화장실도 곰팡이 핀 곳이 전혀 없었죠. 게다가 이곳에는 공기청정기는 물론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제 방도 이 정도로 좋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려고 중국에서 그렇게 고생을 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주말을 푹 쉬고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영어 유치원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강의실 내부를 살펴보았는데 문을 열자마자 감탄이 나오더군요. 우선 기본으로 갖추고 있던 시설물이 에어컨, 히터, 공기청정기, 정수기, 복사기, 3D 프린터였고요. 다른 층에는 책으로 가득한 도서관과 안전하게 만들어진 놀이터, 체육관까지 없는 것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 이런 교육 환경을 갖춘 나라가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놀라움을 감출 수 없더군요. 얼마 전 제가 근무하던 중국의 교육시설에 비해 한국의 교육시설은 정말이지 압도적으로 훌륭한 곳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감탄하고 있을 때 제가 담당하게 될 아이들이 등원하기 시작했죠. 저는 7살 한국 어린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한국의 7살 어린이들이 저와 의사소통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실 미국인인 저와 한국의 어린이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아직 학교에 입학도 하지 않은 아이들이 무슨 수로 외국인과 대화를 하겠어요. 그래서 전 내심 걱정도 했죠.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 꼬마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면 좋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은 것인지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이죠. 기본적인 영어 인사는 물론 간단한 의사소통까지 무리 없이 해내는 한국 어린이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이지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어요. 대부분의 미국인은 평생을 살면서 영어만을 쓰는 게 대부분이고 제가 겪어본 바로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모국어인 한자조차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모국어는 물론 외국어인 영어까지 이렇게나 어린 나이에 배우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이런 일은 경제 수준이 대단히 높은 선진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어린이들은 항상 비싼 옷을 입고 깨끗하게 씻고 다녔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내심 놀라움과 부러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강대국인 미국 어린이들도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닌 이상 한국 어린이들처럼 매일같이 세심한 케어를 받으며 자라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이 후진국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부유한 국가였나?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새삼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러는 동시에 한국을 가난한 후진국이라 깔보고 무시하던 중국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물한 개구리와도 같은 존재들인지 알게 되었죠. 만약 그들도 한국에 와서 지낼 수 있다면 그들 역시 두 번 생각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사는 것을 선택할 텐데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겪은 한국은 중국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훌륭한 선진국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 어린이들은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도 굉장히 강하고 한번 배우면 그것을 습득하는 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지켜보니 민족성 자체가 기민하고 민첩하고 우수한 것 같더군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선진국이 된 원동력은 바로 이 우수한 민족성이라는 것을요. 동시에 중국인들의 게으른 민족성이 떠올랐어요. 씻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그들 말이죠. 그러자 절로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지더군요. 정말이지 그곳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나라예요. 중국은 꿈도 꾸지 못할 한국만이 가진 또 다른 독보적인 부분은 바로 식문화였어요. 겉으로 보기에 중국의 음식이 한국의 음식보다 화려해 보일 수는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의 음식은 깨끗하고 엄선한 재료로 만들어서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한국인들은 정이 많고 배려심이 많아서 그런지 외국인인 저의 입맛을 고려해 식단을 맞춰주더군요. 너무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배제하고 외국인과 한국인 모두가 좋아할 만한 불고기나 떡볶이, 소고기 뭇국과 같은 음식들을 푸짐하게 차려주며 즐거운 점심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죠. 밥을 먹으면서도 매일같이 뒷담화나 일삼던 중국의 문화와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하던 저는 시간이 갈수록 한국인들은 정말 중국인들과 뼛속까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인들이 절대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생활 방식이나 거주 방식을 보면 무인 가게나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사실 무인 가게라는 것은 주인이 없더라도 손님이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 곳이잖아요. 하지만 중국인들에게는 그런 신뢰를 기대할 수 없어요.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물건 간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내 책임이지 훔친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잠깐이라도 방심을 하면 소매치기를 당하기 일쑤죠. 꼭 값비싼 물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중국 학원에서 근무할 때는 펜 하나만 책상 위에 두고 잠시 화장실만 다녀와도 어느새 그 펜은 사라져 있었어요. 그 정도로 중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들 부유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양심적이기 때문인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절대 관심도 가지지 않고 손도 대지 않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다른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이나 인류 강대국인 미국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서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동시에 중국인들의 격 떨어지는 모습과 비교가 되면서 한국인들의 품격 있는 모습에 한 번 더 반하게 되었답니다. 아마 중국이라는 미개한 우물에서만 사는 중국인들은 모르겠죠? 자신들이 얼마나 고이고 고여서 썩어버린 우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그 지옥을 탈출한 뒤 천국 같은 한국에서 지내고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의 뛰어난 의료 인프라였어요. 저는 외국인 근로자지만 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기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는데 글쎄 한국은 이 건강검진이 무료라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은 세계 2위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사실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병원이 대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마다 즐비해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았고 내부 시설도 굉장히 깨끗하고 의료 장비들도 최신식이어서 믿음이 갔어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최첨단 국가라는 것은 이미 익히 알고 있었지만 병원에 와보니 한국이 고도로 발달된 국가라는 것이 다시 체감되더군요.
사실 미국은 엄청난 의료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병원에 잘 갈 수 없어요. 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독감에 걸려 너무 아파 병원에 갔었는데 간단히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은 것이 끝이었는데도 병원비가 무려 12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미국인들은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답니다. 아, 중국 병원은 어땠는지 아세요? 불행하게도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코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중국 이비인후과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치료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도망쳐 나오고 말았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냐고요? 한국인인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일 거예요. 제가 진료 접수를 한 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치료실 안에서는 환자의 콧물을 빨아들이는 기계음과 함께 엄청난 비명이 들리고 있었죠. 잠시 후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전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고 치료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글쎄 그 의사는 방금 전 환자를 치료한 그 치료기구를 그대로 가지고 소독도 하지 않은 채 저를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기겁을 하고 그대로 그 중국 병원을 빠져나왔죠. 그 후로 저는 아무리 아파도 절대 중국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고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한국에 오기를 100번, 1000번 잘 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한국인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정말 머릿속으로 상상되니까 정말 힘들었을 과정들을 거치셨네요. 앞으로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 여우튜브에서 응원합니다. 새로 오시기로 했던 아나운서분께서 일정을 미루셔서 기존처럼 제가 계속 읽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사연 어떠셨어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